도시, 주택, 산책. 내가 살고 싶은 도심 속 집 이야기. 꿈이 시작되는 장소. 이문세의 집으로 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 구절 중 이런 가사가 있어요. 벌써 옛날이죠. 붉은 장미와 좁은 골목길. 난 아직 어렸죠. 노란 가로등이 켜진 밤이면 가슴 설레죠. 이 노래는 청춘의 풋풋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사에서 붉은 장미와 좁은 골목길, 노란 가로등이라는 표현이 유난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최소한의 몇 단어만 조합했는데도 집으로 가는 골목길의 정겨운 풍경이 그려지거든요. 노란 가로등이 지키고 서 있는 창문 너머로는 엄마가 차린 따뜻한 저녁 밥상과 환한 웃음소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택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기억나지는 않는 꼬꼬마 어린 시절부터 아파트에 살았고 독립해서는 빌라로 이사했고 단 한 번 주택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요. 예산에 맞는 좋은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을 보러 다닐 때 부동산 업자에게 예산을 이야기하면 꼭 그보다는 더 비싸고 좋은 집을 소개해 줍니다. 하필 그런 집은 마음에 쏙 들죠. 은행 대출과 이자를 계산해 보고는 무리하지 말자 싶어 예산에 맞는 집을 보러 가면 언제나 항상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보증금이 싼 월세집을 볼 때도 꽤나 무리해서 마련한 돈을 들고 전셋집을 보러 갔을 때도 이 법칙은 적용되곤 합니다. 세상에 좋은 집은 많지만 내 예산에 맞는 집은 언제나 여건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환한 주방을 원해요. 임수진 씨 자매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노년의 나이에도 깔끔하고 야무진 솜씨로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어머니는 밝은 주방을 원했고 부부가 독립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주방에 천창을 내드릴게요. 화곡동 주택의 대지는 약 34평 가량이었고 60%의 건폐율을 고려하면 1층 면적은 최대 약 20평까지 활용할 수 있었다. 거실 앞에 툇마루 공간도 필요했고 노 부부에게 필요한 방을 하나씩 마련하려니 거실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김창균 소장은 한옥의 대청처럼 문을 열면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어머니 방에 슬라이딩 미닫이 도어를 설치해 독립적이면서 필요에 따라 개방적으로 넓게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 후의 이야기. 집을 짓는 내내 이웃 주민과 골목을 지나는 분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 예쁜 세계나무로 어떤 건축물을 짓느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좁은 골목길이 공사장으로 바뀌어 여러모로 불편했을 텐데 윤언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목조 주택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생소하고 신기하다고 찬사를 보내주어서 철거부터 완공까지 5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주택에 살 수 있어서 좋은 점은 우리 가족이 각자 바라는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건데요. 건축가와 논의하면서 하나의 설계안을 고르고 추가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내는 일은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따뜻한 목조주택을 짓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설계를 잘해주신 덕분에 햇빛이 가득한 밝은 집에 살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요. 부모님과 함께 그러나 따로 살 순 없을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고충스러운 육아난에 허덕인다고 표현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어른 셋은 있어야 누구나 하나는 쉴 수 있는데 전업주부는 혼자 도맡아야 해서 맞벌이 주부는 퇴근하면 집이라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셈이라 힘들다고 해요. 자아실현은 둘째치고 맞벌이로 일해야 생활비에 허덕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 일도 육아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젊은 엄마들에게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거나 부모님과 합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합가나 혹은 가까이에서 살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이 든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챙겨드릴 수 있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죠. 서로의 다른 생활 패턴이 이미 확고한데 살림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의견 차이와 충돌이 두려운 탓이 큽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함께 그러나 따로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대지를 공유하되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즉 같이 집을 짓지만 아예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는 것이죠. 집을 짓고 어느덧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집을 지을 때 로망이었던 텃밭 농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텃밭이지만 1년 농사로 어떤 농작물을 심을지 계획하고 땅을 정리하느라 주말마다 무척 분주합니다. 봄에 심은 채소와 과일은 여름에 수확해 주말마다 알차게 바비큐를 해먹고 있어요. 마당에 잔디와 꽃, 나무도 심었는데요. 직접 만든 플랜트 박스에 매실나무와 대추나무, 기둥사과 등 유실나무도 심었어요. 올해는 매화도 꽤 필 것 같아요. 주택은 이렇게 사계절을 그대로 즐기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옆집이나 아랫집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이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살아보니 아쉽게 느껴지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주차장 기둥이 조금만 더 뒤로 갔더라면 주차하기가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보다 큰 차를 사도 주차하기 쉬울 텐데 하는 것들이에요. 예전보다 부지런해진 건 장점이고 은근 바쁜 게 흠이라면 흠이죠. 자잘한 건 직접 고쳐 사용해야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집수리 스킬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